네, 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도보로 7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서울대 입구역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약간 나지막한 언덕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이동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주택의 위치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도 잘 잡고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주택의 위치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바로 이 주택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된 다중주택이고요. 지하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도 두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1층 부분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외관은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건물 내부를 둘러봤는데요. 건물 내부에는 공사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건물의 측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니까요. 2022년도 건물이라 외관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주택의 외관인데요. 내부도 괜찮을지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건물 측면에 저렇게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 외관은 괜찮은데 내부 상태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건물로 진입하는 출입문이고요. 이 출입문 필로티 천장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아직 마감 공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101호가 위치해 있는데요. 저 101호는 건축물 대장상이 없는 증축해 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반 사항으로 등재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무인 택배함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주차 공간은 2대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바깥쪽으로 보면 지금 저 안쪽으로는 분리수거장이 위치해 있고요. 분리수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101호의 창문입니다. 건물의 측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물 입구에 문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이 자동문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등도 설치가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102호가 위치해 있는데요. 102호도 원룸으로 보입니다. 네, 편말은 위치해 있지 않고요. 이 전면에 있는 두 개의 문은 보일러실로 보입니다. 네, 문을 열어보면 보일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가 한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일러실 같은데 이쪽에는 보일러가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공사 자재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도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지하는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후레쉬를 켜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도 두 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네, 지하는 도면상으로 보면 1.5룸과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도 이렇게 두 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등은 설치가 안 돼서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보니까 내부는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가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원룸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호이고 202호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1호와 202호 외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마감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사가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301호와 302호인데요. 301호는 이렇게 계약 완료라고 써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퇴거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옥탑층으로 올라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옥탑층의 문인데요. 이제 옥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옥상 부분도 추가적인 마감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바닥에는 전반적으로 방수 공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좀 콘크리트가 일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10억 이하로 떨어져서 이 물건을 보러 왔는데 아마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물건이고요. 제가 월세를 계산해 봤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주택인데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을 봤는데요. 현장 영상을 보니까 내부 수리가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현황이었고요. 어떻게 이런 집에 임차인이 거주했는지 좀 의심이 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위치를 보고 제가 경매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이 부분에 있고요. 관악구청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까지도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울대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 정문이 아마 이쪽으로 위치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서울대학교 정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 보는 주택의 입지적인 장점은 언덕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드뷰를 보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쯤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여기 언덕길,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길만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평지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마 여기도 살짝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파른 급경사의 오르막길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동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악구청이 바로 여기 있죠. 이 대로변으로 나가면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입지입니다. 이제 경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2,807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88-1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7평인데요. 서울에서 일반적인 토지 면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큰 토지 면적은 아닌 것 같아요. 건물의 면적은 89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는 14억 6,9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9억 4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28일입니다. 한 10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하셔서 아마 이런저런 수리 비용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37평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다중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2년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2년이고 승강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차는 2대.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조금 안 되는 건물인데요. 아마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1층 부분에 도면이 없는 방은 아마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 권리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네,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5분 중에 4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내부가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임차인들이 거주를 했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권리 신고되어 있는 임차인은 총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5명 전부 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3층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명도 저항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감정평가서의 도면을 살펴볼게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과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하층에는 아예 불이 안 켜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한 번도 안 한 세대다 보니까요. 아마 내부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101호와 102호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이쪽 제시의 건물로 표시된 방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이 없는 방입니다.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 화장실은 이렇게 막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쪽이 주방 시설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방과 거실이 좀 분리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옥탑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방수 공사도 잘 안 돼 있고
아직 마무리 공사가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는데요. 옥탑층의 위반 사항은 별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옥상도 한번 올라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근의 월세를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원룸이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큰 원룸의 월세 시세를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없고요. 19제곱미터 한 6평 정도 되는 원룸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8만 원으로 매물이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넓은 원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5천에 60, 얘는 조금 넓어 보이는데 6.3평, 6.3평이 5천에 60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한 9평에서 10평 사이로 되어 보입니다. 좀 넓은 구조의 원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월세는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1.5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하라는 어드밴티지를 감안하고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월세는 그냥 60만 원으로 잡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월세를 맞추고 나면 보증금은 8천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되고요. 그리고 월세는 4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만실로 운영된다는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예상 입찰 금액은 제가 10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한 10억 정도로 잡아보고요. 10억 정도로 잡았을 때 추가적인 부대 비용 감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최종 수익률은 한 6.3% 정도가 나옵니다. 6.3%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부에 이런저런 수리도 필요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비용까지 더해서 수익률을 한 번 더 계산을 하고 입찰가 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보는 물건에 대해서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 신축급의 건물로 속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좀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현장을 방문을 해봤는데 현장을 방문하니까 문도 달려있지 않고 이런저런 수리가 조금 필요한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장점은 서울대 입구역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언덕길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금액이 9억대로 낮아져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인 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이번 해차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하셔서 한번 이것저것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